K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정상적인 개막 경기를 했었어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재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유럽 리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덜란드 리그와 프랑스 리그는 이미 이 시즌을 종료했는데 제가 독일 분데스리가가 5월 15일부터 잔여 경기를 한다는 좀 놀라운 뉴스를 봤거든요. 박사님도 보셨죠? 네, 5월 15일 날 이제 리그를 재개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못을 받고 있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요. 네. 잔여 9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독일 상황을 좀 보니까 이미 감염자가 17만 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기준으로 7,200명이 넘어섰는데 독일 여론에서는 800명대로 신규 감염자가 줄었기 때문에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진 거 맞습니까? 아직 충분히 괜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네. 또 특히 이 우리 접촉성 스포츠인 축구를 시작하는 게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뉴스 봤을 때는 독일이 선수와 스태프를 전수조사했는데 여기서 감염자가 10명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큰 그 아직 리그를 재개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성원들 중에 이미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1차로 검사했을 때 10명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2차로 검사를 했을 때도 2부 리그에서 또 스태프가 감염이 돼서 지금 전체 2부 리그 팀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 중에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얼마든지 이 1부 리그, 2부 리그 구성원들 중에서 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전에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선수만 뛰는 게 아니라 무관중이라도 중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취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까지 고려하면 위험성이 항상 커질 텐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무관중 경기면 뭐 그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방송 관계자, 구단 관계자, 그다음에 뭐 의료진들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한 100명 정도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게 실험의 희열 할 때 아, 창원에서 이제 무관중 경기로 생방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녹화 그 체육관 안에서 생방송 스태프들이 한 그 정도 100명 가까이 이제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선수들도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감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관중 경기라도 10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들어오는데 800명씩 느는 상황에서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전히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만약에 감염자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그 다음 시나리오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5월 15일은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정도 숫자면 K리그는 3월에 열었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독일 상황이라면 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정상적인 개막 경기를 했었어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오히려 K리그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구성원들 사이에는 감염자가 아무도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더 안전하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분데스리가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일이 어쨌든 유럽에서는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고 유럽 시즌에도 잘 돼 있지만, 저는 항상 독일 분데스리가가 신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네.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 아마 그 나머지 리그 경기가 9경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이제 해결을 하고 방송 중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리고 뭐 스포츠가 없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좀 놀라운데 K리그가 이번만큼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게 사실 분데스리가보다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뭐 감염이 창궐할 때는 보수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전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봤듯이 무관중인데 저는 놀란 게
관중들이 밖에서 홍염을 터뜨리면서 봤는데 멋지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저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무관중 경기를 진행을 하는 건데 유럽 팀의 어떤 서포터들의 그 열정 때문에 경기장 밖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800명씩 늘고 있으면 지금은 어쨌든 선수단의 감염 범위는 상당히 적지만 앞으로 5월 15일까지 감염자는 계속 늘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왜 뭐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우리 메르켈 총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좀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독일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손흥민 선수, 수리환 손흥민 선수가 돌아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잉글랜드 상황이 감염자가 20만, 그다음에 사망자가 3만을 넘어섰기 아이고, 때문에 네. 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5월 18일부터 소규모 훈련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전 단계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뭐 프로젝트 리스타트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이제 그 전체 그 프로 스포츠 연합체에서 네. 초안을 만들어서 이제 발송을 각 구단에 발송을 했는데 훈련 직전에 주 2회 그 모든 선수나 스태프를 상대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바이러스 네. 검사를 진행하자 이런 이제 리그 차원의 제안서를 클럽들 메디컬 스태프들한테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잉글랜드에 예를 들어 제 이제 동생이 살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하거든요. 국내 여론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사실 그 클럽의 20개 클럽 중에 한 4개 클럽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려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 이미 냈어요, 그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훈련장 출입 인원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 만약에 훈련을 재개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체온 측정은 몇 번을 할 거냐. 오전 오후 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할 거냐. 네네. 이런 것들도 정해줘라. 혹은 이제 훈련장 안에 있는 뭐 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스위밍 풀이라든지 뭐 재활을 위한 풀장이라든지 이런 그 풀 이용에 대한 어떤 여부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 그 5월 10일 날 이제 영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상업적으로 뛰어난 리그고 이 중계권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당연히 리그 차원에서는 하고 싶겠지만 저런 것들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감염자가 많으면 당연히 빨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아, 당연합니다. 그 EPL도 이미 구성원들 사이에 감염자가 나왔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그 뭐 변수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곧 그 시작할 전수조사에서 감염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그 리그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보자면 그 한때 유럽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이탈리아를 좀 봐야 되는데 이탈리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탈리아는 뭐 사망자가 3만 명, 그다음에 감염자가 약 한 21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탈리아 정부도 이제 5월 18일 날 훈련장 내에서 단체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이제 줬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정말 피해가 심했었으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보수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저 정도면은 뭐 저 정도 신호는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0개 이제 클럽 사장단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리그를 끝까지 완료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아마 강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훈련 재개를 한 이후에 또 감염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뭐 유벤투스에 있는 유명 선수들을 비롯해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감염된 곳인데 저는 저런 시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슈보다는 좀 더 뭐 재정이라든지 어떤 방송 중계권 그런 이슈들이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그러면 메시가 뛰고 있는 스페인 라리가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리가 상황도 굉장히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사망자가 약 2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훈련장에 개인 훈련을 위해서 복귀를 한 상태죠. 그런데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유럽 최다 감염국이 된 거는 전 뉴스를 봤는데 그럼 오히려 저렇게 5월 4일 날 훈련장에서 개인 훈련이라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재개를 했고 그다음에 5월 11일 날 이제 팀 단체 훈련도 재개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스페인도 6월에 이제 리그 재개를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 유럽의 빅4죠. 빅4 리그를 훈련을 재개한 이후부터 감염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추세로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리그를 재개할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K리그나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뭐 리그를 끝낸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이걸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결론이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제 선수들의 어떤 건강, 구성원들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럽의 이제 상업화가 된 그런 어떤 빅 리그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그런 그 리그 재개 혹은 중계권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선수들에 대한 부분,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세상을 굴러가는 게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이나 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렇게 하다가 정말 선수들이 전 선수가 아니라 선수들이 위중한 사정에 빠지면 그게 정말 안 좋은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최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그가 이제 뭐 9경기, 10경기 미만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경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사고 없이 리그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다 하고 나니까 좀 우울해지는데 마무리는 밝게 하시죠. 건강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